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3일 토요일 새해 첫 주말의 아침입니다. 오늘 주제인 양도세 한시 면제 정책에 관련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공시사항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28일에 반영됐던 김준성 TV 2025년 리뷰와 2026년 트레이딩 계획 동영상 이후에 저희 김준성 TV 멤버십 회원수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완전 초보 투자가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여러분들께 이름만 말씀드려도 아시는 시장에 오랫동안 몸담은 투자 고수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저의 모든 거래와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고요. 또 회원님들의 질문이나 질의에 100% 답변하고 있습니다. 회원들 간에는 투자 정보 공유, 개인 의견 교환, 거래 상황까지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면 전 세계 모든 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투자의 성패가 개인의 부를 가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국내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개별 주식 종목 고르기에서 주가 지수, 채권, 환율, 원자재 시장에서의 다양한 투자 확대는 절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멤버십이 여러분들의 투자의 다양화와 추적적인 투자 성과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멤버십에 여러분들을 초대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외 주식 양도세 한시 면제 정책에 관련돼서인데요. 저는 이 정책이 결국은 부자 감세만 할 뿐 해외 자본 유입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양도세 한시 면제 정책을 좀 정리해보면 2025년 12월 23일 기준으로 해외 주식을 보유한 자가 그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주식을 사서 1년간 보유하면 내년 3월까지는 양도소득세를 100% 면제하겠다. 한도는 5천만 원까지다. 법 개정과 실무적 준비가 완료되면 시행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감면세액과 해외 자본 유입액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현재 개인 투자가의 해외 주식 보유가 약 달러로 180 빌리언 그러니까 1,800억 불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중에 약 10%가 돌아올 걸로 생각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계좌 수가 몇 개나 될까요? 10%를 곱하고 그리고 환율을 곱한 다음에 5천만 원으로 나눠보면 되겠죠. 그럼 52만 2천 계좌쯤 됩니다. 그러면 해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150% 정도 수익을 가정을 하면은 그러니까 5천만 원 중에 2천만 원이 원금이고 이 원금으로 3천만 원을 벌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양도세 감면액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면 이 3천만 원 수익의 22%를 원래 내야 되는 건데 이걸 안 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좌 수가 52만 2천 개니까 약 3.4조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해외 자본 유입 예상액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예상은 1,800억 불의 10%, 180억 불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절대 그 금액이 아니라 그 금액의 5% 미만? 1.3조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결국 180억 불의 5%밖에 안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3.5조 원의 부자 감세를 해주고 1.3조 원의 해외 자본이 유입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감세는 대부분 부자들이라고 보고 저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케이스를 생각해 보면 크게 세 가지일 것 같은데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둘 다 보유하신 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해외 주식만 갖고 있는데 국내에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이 케이스 2고 세 번째는 해외 주식만 갖고 있는데 국내에는 전혀 여유 자본이 없는 경우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해외 주식과 국내 주식을 둘 다 보유하신 분들인데요. 양쪽에 각각 일정액 이상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꼭 5천만 원이 다 아니어도 되는데 일단은 5천만 원을 다 채웠다고 보면 그 방법은 1번은 해외 주식 중 가장 수익이 많이 난 주식 5천만 원어치 상당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새로 만들어진 RAI 구제로 이체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존 국내 주식 계좌에서 국내 주식 5천만 원 상당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해외 계좌로 이체합니다. 세 번째는 해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재매입합니다. 그렇다면 해외 주식의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의 이 세 계좌에서 국내 주식을 재매입합니다. 그렇다면 국내 주식 변동은 없습니다. 그럼 1번 해외 주식을 팔아서 이체를 하고 2번 국내 주식을 팔아서 이체를 하고 다시 사고 다시 사게 된다면 해외 자본 유입은 0%고 감면세액은 100% 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국내 주식은 없고 해외 주식만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에 그 정도의 금액의 예금이나 또는 채권에 여유 자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다시 5천만 원으로 들어보면요. 1번은 아까 경우와 같고요. 2번은 기존의 국내 예금 채권 계좌에서 해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합니다. 3번은 해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고요. 그러면 해외 주식의 변동이 없고 4번은 국내 새 구자에서 채권형 펀드를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예금이나 채권 계좌에도 변동이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외 자본 유입은 0%고요. 감면세액은 또 100%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이 두 번째 경우와 같이 해외 주식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국내에는 주식도 없고 여유 자금도 전혀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몰빵을 한 경우인데요. 1번은 케이스 1이나 2하고 같고 2번은 국내에서 신규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아주 높은 이자율에 빌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외 계좌로 이체를 합니다. 3번은 해외 계좌에서 해외 주식을 다시 재매입하고 그러면 해외 주식 변동은 없고, 그리고 네 번째는 국내 새 구자에서 채권형 펀드를 매입을 합니다. 펀드 수익률이 3%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분이 국내에서 신규 자금을 빌리게 된 것에 대한 순수익률을 생각해보면 이자율이 마이너스 10% 들었고 3% 펀드 수익률이 있었고 그리고 세금 감면 받은 거는 22%지만 벌은 돈이 3분의 2니까 원금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5%의 이득을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치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3 플러스 15니까 8%의 수익이 납니다. 이거는 제가 10% 정도로 신규 자금을 조달했다고 생각을 한 경우고요. 만일에 5%의 신규 자금을 조달한다면 13%의 수익이 날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또 해외 자본 유입은 없게 되고요. 감면세액은 100%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해외 자본 유입이 될까요? 케이스 3에서만 일부 해외 자본이 유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케이스 3의 경우에 국내 신규 자금 차입이 불가능하거나 안 하시는 분이 해외 주식 투자를 국내 주식 투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케이스 3이 케이스 1과 2에 비해서 인원이 제 생각에는 훨씬 적을 듯하고요. 케이스 3의 경우에도 원래 해외에 몰빵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내 주식에 관심을 다시 가져야 되고 또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신규 자금의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즉 전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케이스 3의 경우에도 매우 작은 금액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케이스 1과 2에서는 전혀 안 벌어지고 케이스 3의 경우에도 아주 적은 금액이 된다면 글쎄요. 전체적으로 몇 %나 될까요? 제 생각에는 5%도 안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 정책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감세액과 자본 유입액의 괴리 분석을 사전에 못했다? 두 번째는 감세액이 더 크더라도 조금이라도 자본 유입이 있다? 세 번째는 감세액이 더 크더라도 정부의 의지 표명이 제일 중요하다? 아니면 그냥 부자 감세를 위한 구실이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